안녕하세요. 가빈이TV의 가빈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보다 보기 좋고 멋지거나 재밌는 모습 위주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 진짜 모습, 진정한 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같아요. 오늘 뭐 그렇다고 뭔가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저도 제 자신을 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를 용기 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차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이거는 캐모마일 티인데 네, 제 지인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까지 좀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지인분께서 보다 못한 지인분께서 좀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홍차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진짜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또 잠 잘 자고 있고요. 뭐랄까 코스프레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차 한잔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래야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라는 요즘 같은 사회에 흔하다면 뭐 흔하지만 그렇다고 또 가볍지는 않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증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호르몬을 조절을 하기 위해 약물의 도움도 받고 있고요, 현재.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어서 하루 한 번 약한 강도의 약물을 병행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럽거나 뭐 숨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누구나 감기처럼 잠깐 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성질환처럼 이제 평생을 걸쳐서 가지고 안고 가야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우울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우울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뭐 트리거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뒤로 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막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요. 아무튼 뭐 제가 처음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아마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간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그런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된 건 중학교 때가 아니라 좀 더 이른 시기, 초등학교 한 6학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쯤 무렵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 부모님께서도 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건 부끄럽기도 하고 뭐 부모님의 사생활도 존중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막 자세하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어땠냐면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약간 엄친딸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뭐랄까 공부도 잘하고 막 옷도 되게 잘 입고 막 회장 부회장 같은 것도 하면서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서 제가 점점 이제 외롭고 뭐 상처도 많이 받고 불안한 그런 아이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부모에 대한 반감과 원망, 뭐 분노, 또 반항심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면서 그런 안 좋은 상태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진짜 막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눈이 새빨개질 때까지 울었던 날도 있는데 막 밤새도록 운 날에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안정을 찾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게 됐죠. 근데 그 감정이 어느새 제가 그때 겪었던 성 정체성의 혼란이랑 이제 맞물려서 그 감정이 연애 감정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그 친구도 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어린 나이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일반적인 연애는 아니고 일반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동성 연애였던 거죠. 근데 참 그때로부터 10여 년 정도 걸쳐가지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TV나 뭐 여러 가지 매체 등의 영향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막 반감을 갖거나 막 심하게 배척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여전히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당시와는 진짜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때는 물론 그때에도 그리고 그때보다 더 옛날에도 동성애는 존재를 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음지에 있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모두들 시시하고 금기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제가 아우팅을 당한 거예요. 아우팅이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밝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원치 않는 커밍아웃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우팅인데 그때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학교 선배 남자 무리가 반에 찾아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제 원 발치에다가 침을 뱉고 간 적도 있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놈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는 근데 이게 뭔지 내가 뭘 당한 건지도 모른 채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혐오의 대놓고 혐오의 표시였던 거죠. 아무튼 그리고 또 저랑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손잡고 하교를 할 때면 뒤에서 몰래 따라와가지고 미행하고 도차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중2병이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무서운 것도 없고 제가 막 불같고 욱하는 좀 그런 성격이었어가지고 선배고 보고 이제 좀 돈 없는 짓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막 맞서서 싸우거나 아니면 욕을 해주거나 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애였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제 이제 상대방 저랑 이제 사귀었던 그 친구는 그렇게 싸울 수는 없는 애였다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은 애였죠. 제가 대신 욱해서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조용히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그 친구한테는 크게 스트레스고 고통이었겠죠. 뭐 다른 문제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결국 서로의 부모님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저희도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움이 잦아지고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멀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들과 좀 충격적이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살아냈을까 싶어요.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더 심하게 방황하는 저를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받은 진단이 바로 저의 첫 우울증이었죠. 이제 그때부터 약물의 도움을 받고 어찌저찌 노력 끝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는 많이 좋아져서 우울증 완치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뭐 그럭저럭 잘 보냅니다. 새로운 제 꿈이었던 연극영화과와 배우의 꿈을 꾸면서, 그리고 또 이 정체성 고민과 많은 변화 끝에 저는 이제 동성애자에서 완전히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대학을 갔더니 두 번째 우울증이 찾아와요. 잘못된 사랑을 했거든요. 웃기죠?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랄까? 좀 안 좋은 그런 연애를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사생활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자세한 건 생략을 하겠지만,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폭력, 가스라이팅, 집착, 우울증, 뭐 이 정도겠네요. 그 당시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어서 몰랐고, 제가 겪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 좋은 일들이었는지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서 몰랐어요. 그렇게 안 좋은 연애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많이 다쳤고, 그냥 한마디로 좀 미쳐갔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많이 힘들었긴 하지만, 근데 이 당시의 제 모습에 비하면 그건 약과일 정도로 진짜 안 좋았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제가 뉴스에 뜨겠다, 뉴스 한 면의 기사로 뜨겠다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런 일들 중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다쳐서 수술을 하거나, 손목을 이제 붕대나 아대 같은 걸로 가리고 다니는 일, 그런 것들쯤은 이제 익숙할 정도로 안 좋은 시기였어요. 진짜로 제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싶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서 진짜 겨우 벗어났을 때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나는 이 영상, 이런 약간 자기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좀 눈물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좀 감수성이 풍부하시구나, 이런 상처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좀 울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는 약간 무덤덤하고 좀 무덤덤하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이런 게 눈물이 올라올지는 몰랐는데, 근데 저 아직 울지는 않았거든요. 안 울었어요. 약간 울컥했을 뿐 안 울었어요.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네요, 진짜 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이야기를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글로만 쓸 때는 몰랐는데. 아무튼 거기서 좀 그런 시기에서 겨우겨우 벗어났을 때쯤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그날은 충격적인 날이었죠. 다행히 뭐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그렇게 된 건데, 둘은 저희는 이제 저희는 다행히 같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부터는 큰 문제는 없이 제 인생이 뭐 엄마가 되는 준비를 하는 뭐 그런 길로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약은 그 전에도 끊었기 때문에 뭐 그때도 약을 먹고 있진 않았지만, 아직도 나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고 불완전하고 또 불안정한 그런 존재인데, 준비가 철저하게 된 채로 아이를 가져도 쉽지 않는 게 엄마가 된다는 건데, 근데 저는 준비도 채 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엄마가 되었으니까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그게 어렵고 고단한 일이더라고요. 아무도 우리한테 말을 해주진 않았잖아요. 뭐 엄마가 되는 일은 뭐 고귀하고 정말 중요하고 막 그런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지, 엄마가 되는 건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막상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걸 제가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막연히 이제 엄마가 되는 건 힘들다가 아니라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그 길을 걸어 나가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뭐 그 전에 제가 겪었었던 것만큼 정말 막 우울하고 안 좋고 힘들고 그런 일들은 아니었지만요, 다행히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어려움이었죠. 그래도 저는 뭐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까지 제 안 좋은 기억이나 뭐 감정, 뭐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역시 출산하고부터 다시 우울증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대다수는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우울증 같은 거를 겪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정도의 차이지, 우울증 정도의 차이지 다들 한 번씩은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산을 하면은. 뭐 아무튼 제가 옛날처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참 하루하루 우는 날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런 힘듦이었는데, 한참 예쁘던 나이에 23인가 그랬으니까 한참 예쁜 나이에 임신하고 이제 배가 불러와서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내 모습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뭐 애기 유모차 끌고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막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막 여대생들 막 지나가고 대학생들 지나가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되게 나도 저렇게 꾸미고 다녔을 텐데 약간 막 너무 예뻐 보이고, 비교적 제 모습이 괜히 막 초라해 보이고, 막 또래 나이들 보면은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아이가 생겨서 누구보다 예쁘고 진짜 천사 같은 내 아이를 보는 건 물론 행복했죠. 행복한 일이었죠. 근데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컸겠지만 뭐 아무튼 그때도 잠 못 자는 육아하랴, 뭐 부부간의 갈등이랴,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여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나는 이 우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 죽어야 끝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가끔 해요.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죽을 순 없죠.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생명이 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뭐랄까 도망치고 싶다? 그냥 편해지고 싶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생각? 나는 왜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기질을 타고 태어났을까? 왜 상처를 잘 받고 여리고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그런 사람일까? 부모님으로 인해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이런 생각? 근데 원망할 시기도 이제는 지났고, 막연히 원망을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엄마이기 때문인지 뭔지 우리 엄마 아빠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진짜 죽어도 이해를 못했던 게, 지금도 그렇다고 잊은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하죠.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부모님에 대한 것도. 아무튼 근데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작은 우울의 늪에 빠질 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우울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싶다. 가끔 행복하기도 해. 근데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진 않아 라는 생각? 물론 행복할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근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이라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다들 들여다보면은 각자의 슬픔이나 힘듦을 다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그런 걸 알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저한테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생명이 존재가 있는걸요. 제가 선택을 해서 낳았고 자식은 죄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저를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최대한 티 안 내려고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엄마가 되어주려고 진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자식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 아이의 기억 속에는 좀 더 행복한 엄마의 모습으로 많이 기억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통틀어서 우울증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우울증 안에 불안증도 있고, 그 불안증에서 오는 공황장애도 심하게 겪었었고, 또 이제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해리성 기억 장애라고, 이제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 장애가 왔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몇 시간 전에 제가 했던 거나 있었던 일들을 뜨문뜨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 장애가 왔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도 겪었었고, 좀 공황장애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울증이 그렇잖아요. 내가 우울증이다, 이겨내야지, 이렇게 자기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약물의 도움이 좀 컸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약물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그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못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날씨가 밖에 날씨가 좋으면은 뭐 진짜 30분이래 10분이라도 밖에 산책도 하고 뭐 햇빛도 쐬고 뭐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옷도 사고 뭐 돈 써도 돼요. 그냥 옷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뭐 커피 먹고 그냥 그렇게 나 자신한테 좀 노력을 하고 스스로 이런 의지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만큼 중요한 거는 주변인들의 관심이죠. 근데 저는 그 주변인들한테 전혀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인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중요하겠죠. 뭐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위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이제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계속 말 걸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네, 뭐 우울증 이겨내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상하거나 뭐 정신병자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거기에 끝없이 빠지고 잠식당하지 말고 진짜 잠깐 힘들어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걸 찾으면서 그게 지금은 코스프레라는 취미로서 충족 중인 거고 뭐 내 새끼가 있으니까 더 힘내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 우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수십 번, 수백 번 깨지고도 다시 붙여서 어떻게든 일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단단해지겠죠. 뭐랄까 어린 시절에는 이런 폭풍 같은 감정과 기복, 우울 속에서 막 휩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했다면 사실 지금도 그 감정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데 달라진 거는 이제 그냥 또 우울이 찾아왔구나, 내가 그런 시기구나 하고 덤덤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견뎌야 하고요. 가끔은 저도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성격상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저는 뭐 혼자서도 괜찮아집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참 힘든 일들이 여전히 많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투성일까 싶을 때도 있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다들 각자 사정과 힘든 순간들을 참고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픔과 상처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좋은 모습만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좋은 사람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그렇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인걸요. 어떡해요. 이 모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겠죠. 셀프 쓰다듬 한번 하고 할게요. 아무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지금까지도 잘 이겨냈잖아요.
잘 살아냈고, 앞으로 또 힘든 순간들이 있어도 뭐 좋은 날도 또 찾아오겠죠. 그쵸? 제 주위에 힘든 분들도 얼른 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해요. 제 얘기가 뭐 별 특별한 건 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밝고 신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안녕. 갑자기 어색.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